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도르트문트와 2대2로 비겼습니다. 바이어가 김민재의 실수로 48분에 선제골을 넣었고 인테르전 포지션으로 말이 많았던 게레이로가 교체 출전해 65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교체 선수로 들어온 그나브리는 경기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며 두 골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75분에 동점골을 내주며 경기는 비겼습니다. 언론에서는 콤파니가 밀러를 선발로 기용하고 도르트문트전에서 마지막으로 주장 완장을 차게 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밀러는 2009년 9월 12일 20번째 생일 전날에 BVB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전반전이 1대1로 끝나자 알틴톱을 대신해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바인슈타이거와 리베리가 바이에른의 3대1 리드를 안겨주었고 78분과 88분에 밀러가 2골을 넣어 5대1로 승리했습니다. 밀러는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고 마지막 도르트문트전은 도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54분을 소화하며 터치 58회에 클리어링 3, 인터셉트 3, 태클 1, 경합 1, 공중 경합 2, 키패스 1, 패스는 48개 중 45회를 연결해 94%를 달성했고 득점으로 이어진 실책 1회를 범했습니다. 언론 평가에서는 오늘 김민재의 실수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테르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이미 흔들렸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대2 동점전에는 너무 소극적인 경합으로 기라시 견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시즌을 보내지 못했고 종종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 40분 처음 공을 뺏겼다가 슬라이딩 태클로 다시 되찾은 장면처럼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점 상황에서 바이어 선수의 헤딩슛을 허용했습니다. 감기, 아킬레스건 통증 등 한국 선수는 현재 힘겹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BVB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포지셔닝 오류를 범하며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점 전에는 바이어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54분 후에 교체되었습니다. 태클을 가까스로 놓친 후 흥분한 그는 곧바로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되찾아 전반 38분 바이에른에게 전반전 최고의 찬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48분 막시밀리안 바이어에게 실점하면서 완전히 시야를 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파엘 게레이로를 위해 피치를 떠나야 했습니다. 주로 기라시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바이어를 놓쳐 1대0이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실수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재는 교체됐습니다. 게레이로는 교체되어 왼쪽 풀백으로 뛰었고 스타니시치는 중앙 수비수로 이동했습니다. 게레이로의 교체는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불과 11분 후에 1대1 동점골을 넣었는데 정말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마스 밀러에게 주어진 출전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선발 출전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잊기 쉽습니다. 밀러는 어시스트 외에도 경기 내내 4번의 기회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11분에 해리케인의 슛으로 이어진 백킬 패스는 훌륭한 기술이었고 공격진에서 동료들과 성공적으로 연계한 수많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밀러는 결코 부진하지 않으며 구단으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나브리가 경기를 완전히 바꾸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64분에 교체된 후 왼쪽 윙에서 박스로의 훌륭한 움직임으로 밀러를 찾았고 밀러는 공을 게레이로에게 넘겨 바이에른을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69분에 그나브리는 피치 중앙을 가로질러 공을 네트의 아래쪽 모서리에 집어넣으면서 수비 라인을 단순한 관중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나브리는 공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남은 경기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했고 짧은 시간 동안 패스를 한 번만 실수하고 드리블을 100% 완료했습니다. 그나브리가 바이에른의 챔피언스 리그 2차전에서 인터 밀란을 상대로 같은 수준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은 오늘 무승부가 너무 아쉽고 다음 인터 밀란에서 승리해 다음 라운드 진출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디렉터 에벨은 김민재의 실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수였어요. 시야에서 상대를 놓쳤습니다. 그때까지 김민재는 기라시를 상대로 아주 잘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실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부족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겐 좋은 경기였습니다. 선수 교체도 좋았고 세르주도 교체 투입되어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는 넘쳤지만 문제는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챔스 경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점 1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기였고 양팀 모두 찬스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우리가 잘 버텼고 찬스는 거의 내주지 않았지만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상황이 더 개방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비에서 더 취약해졌습니다. 2골을 넣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승점 1점과 패자가 갈릴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관중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경기였습니다. 이제 경기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승점이 결국 어떤 가치를 지닐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첫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좋은 템포로 공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찬스를 만들어냈죠. 그중 하나는 전반전에 마이클이 넣은 아주 중요한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첫 골 이후 경기는 컵 대회로 이어졌습니다. 팬으로서 이런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샀을 겁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전반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기 위해 싸웠습니다. 상대팀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기 전체를 전술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지만 만약 이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런 경기를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말 경기가 끝날 때 레버쿠젠보다 승점 6점 앞서고 싶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승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승점은 좋은 점수입니다. 최근 부상으로 인한 부진을 생각하면 에너지와 단결력이 중요합니다. 팬들은 지난 두 경기에서 우리가 50개의 슈팅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한 두 팀을 상대로 50개의 슈팅을 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신력과 믿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부상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실점의 빌미가 된 김민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데리흐트를 판매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실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엔 적절한 때가 아니네요. 우파가 결장하고 수요일에 다른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에벨시 다음 시즌에는 더 나은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우파메카노가 없으면 수비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UCL 준결승 진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2골을 넣더라도 인테르는 지금의 수비진에 3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벨은 이번 여름에 다른 CB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김민재는 장기적으로 선발 선수로서 충분히 신뢰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컨디션만 좋으면 믿을 만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을 끌어내리려고 맥락과 뉘앙스를 모두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CB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거나 한 명이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다이어보다 더 나은 자질의 세 번째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